네, 오늘은 음양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양은 그 역학을 할 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얘기가 음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양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음양에 대해서 정의를 해볼까요?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은 대다수 분들이 양은 뭐죠? 하늘, 음은 땅, 양은 남자, 음은 여자, 밤은 낮은 양, 이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명리를 처음 하셨거나 아니면 명리를 전혀 안 하셨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뭐죠? 상담실을 운영하시는 분까지도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음양 부분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음양이라는 자체를 알고 있는 것은 동양인들이 누구나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되죠. 전문가가 되면서 그냥 명리를 한 번도 공부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답변이 나왔다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강의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개념을 먼저 잡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음양에 대해서도 개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음양이 뭐냐? 양이 무엇이고 음이 뭐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엇을 양이라 그러고 무엇을 음이라 그러냐? 그걸 알아야지 뭐죠? 남자가 양인지도 알고 낮이 양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양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양이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양이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뭐죠? 음이라는 놈은 기운을 뭐죠? 모든 것의 기운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음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양은 정반대인 개념이죠. 한 기운은 기운을 밖으로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한 기운은 안으로 당겨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밖으로만 나가는 양만 있다면 뭐죠? 모든 기운은 우주로 분산되어 버릴 겁니다. 음만 있다면 뭐죠? 계속 끌어든다면은 결국 소멸이 됩니다. 그게 뭐죠? 블랙홀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음양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존재를 해야지 뭐죠? 이것이 서로 작용력이 있는 거죠. 즉 역으로 말한다면은 음과 양이 있다는 자체는 세상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음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까요? 음양이란 것은 전혀 서로의 반대 개념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커지면은 분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음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뭘까요? 태극이죠. 태극. 우리 태극기 할 때 뭐죠? 여기는 붉은색, 여기는 파란색.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 때 보면은 붉은색은 나쁜 놈, 파란색은 착한 놈. 이 가면 지금 뭐죠? 새누리당에서 불쩍 뛰겠죠. 요즘은 붉은색을 쓰고 있죠. 우리는 붉은색 하면은 지금까지 뭐죠? 공산당. 그리고 태극기 우리는 여기는 북한, 여기 남한. 이렇게 얘기하면 꽤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게 아니죠. 붉은색이라는 것은 양을 대표로 하는 색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지? 이 푸른색, 청색은 차가운 색이니까 음을 대표하는 성향입니다. 그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음과 양이 있다. 그래서 고로 뭐죠? 우주가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양과 음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아주 뜻이 있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와 여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부터 명리는 출발합니다. 특히 심리사주는요. 그게 뭘까? 감각을 키우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받아 적어서 머릿속에 넣으시려면은 명리는 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이 개념을 보고 제가 설명드릴 때 느끼셔야 됩니다. 저하고 공감을 하셔야 돼요. 제 눈빛을 보면서. 자, 한번 볼까요? 이것은 뭐죠? 이것은 하늘과 땅. 그렇게 양과 음이 어떤 느낌입니까? 단절이 된 느낌입니다. 단절. 그지? 여기는 뭐죠? 단절을 하지 않고 뭐죠? 서로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유동적이다. 그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음양이라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유동적으로 움직일까? 항상 음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음양이듯이.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자, 이게 좋은 면은 어떤 좋은 면이 있을까요? 교류라는 면에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교류. 서로가 교류를 해야 되죠. 그 음양은 서로 교류를 한다는 얘기죠. 또 뭐냐면은 여기서 볼 때는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거게 되죠. 보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뭐죠? 서로가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음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일 이런 경우라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는 상당히 단절인데요. 단절의 장점과 단점은 뭐죠? 장점은 뭐냐면은 장점은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지? 않는다.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절이 되면 뭐죠? 서로 다투지는 않겠지만은 다투지 않으니까 뭡니까? 발전이 없다는 거죠.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극이죠. 생극을 얘기하는데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지? 나중에 뭐죠? 결국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교류가 안 되니까 소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은 음양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서로 항상 교류도 하고 때로는 대립하면서 계속 뭐죠? 움직이니까 영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가 살아있어 움직인다면은 그게는 뭐죠? 반드시 음양이 이렇게 교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명식을 풀이할 때도 상당히 쓰이는 대목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 음양 강의하면 어떤 분은 안 들어옵니다. 아는 거니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음양입니다. 여기서 개념을 잡지 않으면 다음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면 차근차근하게 음양 오행부터 쭉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뭐죠? 연결이 됩니다. 음양 따로 공부하고 오행 따로 공부하고 십성 따로 공부하고 용신 따로 공부하고 이러니까 뭐죠?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예? 연결을 못 시키니까 뭐죠? 글자 애들자를 풀어가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글자 애들자를 뭐죠? 서로 간에 움직이고 이렇게 그죠? 교류하고 대립하는 관계를 우리는 읽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양은 태극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돼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면 사주가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은, 그지? 음양을 우리는 우주는 항상 뭐죠?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죠? 항상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죠. 그지?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은 뭐죠? 진리를 찾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도라고 합니다. 도는 찬송에 가서 뭐죠? 기도하고 꽁지머리 털고 도사인 척하는 사람들이 도가 아닙니다. 이거. 시중에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도가 아닙니다. 도는 뭐죠? 의외로 간단히 있습니다. 진리거든요. 진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요. 진리는 항상 단순합니다. 단순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야지 영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것을 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도를 갖다가 우리는 뭐죠? 정의를 또 해보자는 거죠. 공자님이 하셨어요. 한글로 제가 써볼까요? 이렇게 좋게. 이름, 일양, 치, 위, 도라 이렇게 합니다.
주역이 계산전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뜻이 뭐냐는 거죠. 이 뜻이 뭐냐?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일컬어서 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음양이란 것은 뭐죠? 태극이란 거죠. 그 우주란 거죠. 그래서 우리 음양을 공부하는 것이 곧 도를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지? 그럼 이게 또 해석하는 방법이 또 달라요. 자, 이렇게 계속 사고를 이어가셔야지 명리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어떤 분들은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 1대1이라는 거지. 이렇게 균형. 그지? 근데 이거는 균형을 의미한다. 하나의 양과 하나의 음을 일컬어서 도라고 하니까 그 도는 뭐죠? 균형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한 번은 음되고 한 번은 양되고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밤낮을 의미하겠지. 한 번은 밤되고 한 번은 낮이고 이게 뭐죠? 수만 년 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이게 진리예요. 이 도예요. 그럼 그걸 뭐 어떻게 설명할까? 해석하면은 한 번은 양되고 한 번은 음되면은 그것을 우리는 뭐죠? 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음양이 제대로 갖추어지려고 그러면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환이 되는 게 좋다는 거죠. 서로가. 순환이라는 것이 꼭 색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색만 있다면은 우리가 음양을 공부할 때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은 상생상가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생은 뭐예요? 물으면은 생은 좋은 것.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건 깨 부수는 것.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만 해서 하면 뭐죠? 변화가 없으면은 발전이 없고요. 발전이 없으면 견내 소멸하게 되죠. 항상 음과 양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치 뭐죠? 생과 극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 어떤 분들을 보면은 철학을 가보면은 이 사람 사주가 참 좋아. 왜요? 생으로 다 돼 있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좋을까요? 양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사주가 안 좋아. 그죠? 극이 막 있어. 그죠? 극만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극도 있고 생도 있다면 뭐죠? 괜찮은 거예요. 음양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쪽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양이라는 놈은 이렇게 뭐죠? 균형과 순환을 이루어야 된다. 그치? 그렇다면은 우리가 글자 한 글자 명식 중에서도 뭐죠? 음도 좀 있어야 되고 양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또 생도 좀 있어야 되고 극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죠? 아주 이렇게 순리적으로 쭉 오랫동안 이어가는 게 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평생 옛날에는 요즘은 뭐죠? 100세 시대 60평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쭉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전제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음양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게 이제 음양의 기본이라면은 이번에는 뭐죠? 음양의 역할을 알아야지 뭐죠? 명식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음양을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평선이에요. 지평선. 자, 지평선 위에가 뭘까요? 하늘입니다. 그죠? 하늘. 지평선 밑에가 뭡니까? 땅이에요. 우리는 명식 세울 때 지난 시간에 하늘은 천간이라고 세웠죠. 천간. 그 다음에 땅은 뭐죠? 지지라고 했습니다. 지지. 자, 그러면은 하늘이 양일까요? 땅이 양일까요? 하늘이 양입니다. 그죠? 땅은 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우리는 음양을 해석하기를 하늘과 땅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간론과 지지론을 또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뭐죠? 하늘과 땅 얘기만 하고, 그죠? 나무 얘기, 불 얘기, 흙 얘기, 쇠 얘기, 물 얘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한 분 많아요. 철학을 가보면은. 너는 물이 많아서 어떻고, 흙이 많아서 어떻고, 그지? 토가 많으니까 부동산 해봐라. 이런 얘기들. 그지? 참 답답하죠? 왜 그러냐면은 시각이 너무 좁은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자연현상을 보면서 사유를 했어요.
그것을 뭐죠? 사람한테 접목을 하는 학문이 명리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한테 접목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자, 남자가 양일까요? 여자가 양일까요? 남자가 왜 양일까요? 남자는 기운을 뭐죠? 계속 발산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여자는 가급적이면 뭐죠? 유지하려는 생각이 있죠. 적극적이죠. 나중에 왜 남자가 양인지 여자가 음인지도 또 갈수록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죠?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가 땅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잘못 알려져가지고 뭐죠? 하늘과 편, 남편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리석은 남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양반들은 하늘이 뭐죠? 높은 것만 아는 거예요. 높은 것만. 높은 게 다 좋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같은 남편을 하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은 남자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것은 하늘 같은 남자가 아니고 남자, 즉 사람 중에서 남자를 이해하려면 하늘을 봐야 되고, 그지? 또 우리가 천간이라는 특성을 이해하려고 하면 남자의 특성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상호간에. 그지? 이것을 머릿속에 선생님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사고를 이어갈 것인가? 그지? 자, 먼저 남자를 알기 위해서는 뭐죠? 하늘을 알아야 돼.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뭐, 이게 하늘이에요, 지금 이게? 이게 하늘일까? 내 눈 밑에인데? 개미가 볼 때는 하늘이죠. 하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람들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물으면 뭐죠?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예. 그건 또 하나의 물체죠. 하늘 자체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과학을 배웠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예? 산소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대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예?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구만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예?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질소예요. 맞습니까? 산소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질소가 많아요. 그지? 수소가 많죠. 수소가 또. 수소가 많아요. 그지? 그래서 엄청난 양의 수소가 많아요. 공기 중에. 산소보다. 그지? 수소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 뭐죠? 이 수소를 이용해서 수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죠. 무한한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어요. 동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의 선조들은. 뭐냐면은 그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있어. 그것을 한 글자로 표시했어요. 기라고 표시했어요. 기. 그래. 기의 형태는 여러 군데 있죠. 여러 가지 또 분산이 돼요. 한의원에 가면은 뭐죠? 침을 놓는데 어디 놓습니까? 혈에 놓죠. 혈자리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시작하면 뭘 합니까? 경락 마사지를 합니다. 그죠? 이런 등등이 다 기에 속하는 거죠. 서양은 인정하지 않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동양은 옛날부터 눈에 안 보여도 인정을 했어요. 그것을 기라 그래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있는 것. 그지? 그 다음에 뭐죠? 땅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에요, 형. 형이에요. 그러면 하늘은 기의 특성이고 땅은 형의 특성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어디서 먹는 이론인가?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명식에서. 우리 사주 명식에서 천간의 특성들은 기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의 특성이니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이 내용들을 접목을 시키면 돼요. 지지는 뭐죠? 형의 특성이에요. 지금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이 지지의 특성에서 움직이는 특성들이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운세 대입을 배우는데요. 만약 올해가 천간이 병하고 지지가 신금이다 이러면 뭐죠? 올해는 기적인 면에서 화의 운과 그죠? 형적인 면에서 금의 운이 올해 1년간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럼 해석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의 특성은 기의 특성을 보면 되고 여기는 형의 특성을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죠.
자, 기어의 특성은 뭐냐면은 자유분방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거죠. 유동적이죠. 유동적이죠. 그 다음에 뭐죠? 지지의 특성은 상당히 고정적이에요. 유동적이라는 얘기는 변화도 있고요. 변화도 있고요. 여기는 뭐죠? 변화보다는 뭐죠? 변화보다는 유지랄까, 유지? 이런 특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자들이 이런 거 닮은 거예요. 남자들의 기질은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변화무쌍해요.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정적이고 현상을 유지하는 성향이 많아요. 또 이렇게 볼 수 있죠. 남자는 기를 기운을 닮았으니까 기분에 죽고 살고, 여자들은 물질을 중시하고 닮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일 올해 운을 볼 때는 그제 천간의 운은 뭐죠? 화라는 어떤 기운의 운이고, 금이라는 어떤 물질의 운이죠. 금이 온다고 꼭 금이 돈이 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지? 십성에서 나중에 봐야 되겠죠?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뭐라면 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천간의 특성들은 뭐냐면은 상당히 뭐죠? 변화무쌍하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여기는 천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감정적, 그죠? 감정적, 본능적이라면은 기운이, 여기는 뭐죠? 지지는 이성적, 그 다음에 뭐죠? 현실적, 충동적, 적극적, 그래? 이거는 계획적, 이런 등등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유동적이고 흐름을 얘기하죠. 여기는 고정적이죠. 그럼 다시 이것을 넘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일로 다시 변화를 시켜보겠습니다. 하면은 여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 그지? 과정. 여기는 뭐냐면은 결과를 의미하죠. 그지? 그래서 남자들은 뭐죠? 과정이 좋으면 막 하는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를 하죠. 과정이 좀 될 것 같다. 근데 여자들은 뭐죠? 그게 뭐가 필요해서 돈 가져와. 결과를 중시하죠. 자, 그러면 뭐냐면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주로 뭐죠? 과정이나 움직임이나 유동적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지지에 있는 글자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결과를 의미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 운세에 대할 때 뭐죠? 천간의 운은 과정을 의미하고, 지지의 의미는 결과를 의미해요. 결식.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이럴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 되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나중에 대운을 볼 때 보면은 마지막 뒷부분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몰랐으니까, 자, 10살부터 20세까지가 병신대운이다 이러면 뭐죠? 5년을 끊어봐요. 5년 동안 병대운, 5년 동안에는 신금대운.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명리공부를 하신 분 중에서 대다수가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제가 의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아까 처음에 했지 않습니까? 음양은 어떻다고요? 같이 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운에. 그지? 그리고 올해가 뭐죠? 병신년 같으면은 병신년이 기운이 아우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랬는데 어떻게 뭐죠? 6개월 잘라가지고 6개월 잘라가지고 신금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지금은 나중에 뒷부분을 가면은 제가 대운 10년을 같이 보고 1년도 저같이 같이 봅니다. 근데 그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보니까 답을 못 내니까요. 왜냐? 천간에 좋은데 지지 안 좋아요. 운이? 그러니까 깎아가니까 뭐 끊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나면은, 음양을 알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뭐죠?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간에 좋은데 지지 안 좋아도 되고, 그죠? 천간에 좋은데 지지가 안 좋아도 되고, 천간에 안 좋은데 지지가 좋아도 돼요. 해석해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중요하죠. 음양이. 그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죠? 음과 양의 특성이에요. 음과 양.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간 명식을 볼 때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 그지? 지지의 특성들은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죠? 앞으로는 청간 지지를 명식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청간의 이런 성향을 보고, 이거 보면 되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명식을 이렇게 보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청간들은요, 청간들의 양이지 않습니까? 양들은 내뚜매를 막 이렇게 벗어나요. 벗어나게 묶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묶어놓습니까? 지지에서 묶어놔야 돼요. 지지에 여자를 묶어놓습니까? 지지를. 남자를 묶어놓는 방법. 남자를 묶어놓는 방법. 여기서 뭐죠?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걸 뿌리라 그래요. 그죠? 지지에 있는 것을 근이라 그래요. 근이 있으면 남자를 잡아놔요. 그죠? 이거 중요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가지고. 근이 뭐예요? 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식이에요. 그죠? 여기서 자식하는 무슨 관성이니, 뭐, 재성이니 그런 얘기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세요. 현실적으로. 남자들이 마음을 붙이는데 자식이에요. 첫째가. 뿌리잖아요. 두 번째는 뭐죠? 아내예요. 지지음이니까. 아내는 어떤 아내? 나를 끌어주는 아내. 연결해주는. 어떤 아내? 밥 먹여주는 거잖아요. 뿌리가 뭐죠? 나하고 연결이 갈거되거나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죠? 나를 편하게 먹여주고, 그지? 이렇게 맛있는 거 주면은 집에 들어간다고. 집에 가서 밥도 안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슬람 하는 집이니까 뭐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나갔어. 이거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간이라는 놈들은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지지에 뿌리를 둬야 돼요. 우리의 뿌리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하고 나중에 배울 오행이 똑같거나 나를 뭐죠? 생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뿌리를 두는 거예요. 힘이 있다. 해석할 때. 이놈이 힘이 세구나. 얘가 주석했구나. 우리가 사주의 주인은 일간이지만은 실제로 주인이 뭐죠? 이 사주를 못 이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세상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끌려간 사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키가 약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고 다른 여건에 의해서 힘센 놈에 서 끌려가는 거죠. 이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청간은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지는 청간에서 보죠. 그렇게 생을 하지 않아도 이끌어는 갑니다. 이끌어는 가지만은 청간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도 똑같다고 했죠. 남자는 그래서 받쳐주는 여자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고요. 여자는 뭐죠? 남편이 별로 받쳐주지 않아도 버텨갑니다. 사주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운 이 음양은 앞으로 뭐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명시 공부를 할 때, 원세 대입할 때, 지금 이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지? 하늘의 특성? 이것도 말고도 많겠죠. 이것도 맞아 많을 겁니다. 제가 이거 적은 말고도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치? 제가 일반 현장 강의할 때는 남녀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아서 웃다가 시간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영상 강의는 그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명식에서 음양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겠습니다. 그지? 이제 오행에 넘어가서 오행에 넘어가면 다시 한 번 더 음양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행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지?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음양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